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방송이고요. 네. 이번 주에 마지막 무료 방송이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추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자, 팔파TV에 계신 분들, 화수분처럼님, 포비님, 풍림부자님, 마음의 풍요님 어서 오시고요. 마음을 더하다님, 맑은마음님, 윤마미님, 혹부리님, 자유경제관님, 오어기상님, 인내와 꿈님, 하늘지기님, 한사발님, 귀창쿠런님 어서오세요. 핫뿌리님도 오셨고요. 초짜아빠님, 주린이에서 주른이로 네 어서오세요. 게스트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자, JM님이 1등 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1등을 축하합니다. 네. 박대진님 2등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최리치님 어서 오세요. 모두 부자 됐어요. 네. 부자 금손이님 좋은 밤이에요. 엄형규님 4등 하셨고요. 네, 오늘이 대보름인가요? 내일이구나. 내일이 대보름이네요. 네, 땅콩이랑 먹어야 되겠구나. 오, 바로 다음에 오신 분이 땅콩 에이스님 어서 오세요. 내일 많이 씹히시겠는데. 네. 박혜경님 어서 오시고요. 노고지리님 반갑습니다. 유빈님 어서 오세요. 노마드님 물처럼 살 거래요님 어서 오세요. 주님 달리자님 반갑습니다. 바니바니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어서오세요. 암스트롱님 반갑습니다. 부자스통님 별콩님 이경희님 행복한 뜨은기님 반갑습니다. 류준영님 뭉치엄마님 그리고 김영철님 네 행복한 통장님 유영일님 빨강망토님 반갑습니다. 박일환님 덩크쇼님 오셨고요. 긍정무한님 어서오세요. 김찬영님 산드레님, 오키님, 원미사님도 오셨고요. 김경수님 반갑습니다. 블랙스와님, 가치나님, 흐름을 알다님, 황금옥수수님, 별비님, 송혜님, 행복을 위해님, 네, 주식의 이디오님, 주경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복 받으세요. 네, 햇살 가득님도 오셨고요. 백호님, 인사하다 보면 끝이 없겠어. 김세모님 어서 오시고요. 자, 출석은 여기까지. 네, 단비랑님, 라라치대님까지 출석을 불러드립니다. 네, 모두 복 받으시고 좋은 밤 되세요. 뽀기님도 반갑습니다. 솔개님, 네, 까지. 계속 늘어나. 그만 오란 말이야. 자, 좋아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좋아요 누르셨죠? 네, 싫어요는 오늘 없는 거 보니까, 네, 덴버공항은 안 왔나 보다.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네. 부자성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상한가 신나는 연바 그래요. 현대바이오가 오늘 엄청났죠. 네, 현대바이오가 오늘 야 이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왔어. 어쩜 좋지. 네, 우리가 기다리던 네, 상한가가 나왔어요. 일단은 결과가 어제 저녁에 좋게 나왔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정말 경이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실험을 한 결과 네, 바이러스가 빵말이 발견됐다. 네, 바이러스가 한 개도 없대요. 그 약을 먹고 실험을 한 쥐가 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동물이 네, 한 마리도 발견 없이 바이러스가 모두 다 뒤졌다.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약을 투여하지 않은 그런 동물은 네, 12,000마리인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 사멸 치료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라고 얘기되니까 아침에 일단 강하게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오후에 상한가 들어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산들 해보셨어요? 네, 이게 지금 그 잔량이요 63만 주로 나왔어요. 네, 63만 주 곱하기 해보셨어요? 63만 주면 얼마 몇 개요? 내가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네, 63만 내가 직접 해보겠어. 63만 곱하기 52,000원은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320억이구만. 그죠? 네. 320억. 네, 320억. 327억이 지금 상한가 잔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대단한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이 1조 8천억짜리인데, 네, 320억이 지금 대기 물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단 저는 뭐 소문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팩트만, 네, 팩트만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바이오가 그
임상 실험을 동물 실험을 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팩트로 봤잖아요. 그래서 팩트로 본 부분이었고, 지금 일단은 300% 수익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유료 리딩 받으시는 분들 300% 수익 나왔을 거라서 제가 아침에 문자 한 번 더 보내드렸죠. 자, 원금 한 번 더 빼먹읍시다. 네, 원금 두 번 빼먹는 기분 신나죠. 자, 100만 원이 200이 됐다가 100만 원을 빼내고 100만 남았는데 또다시 200이 됐어. 그래서 또 100만 원 빼먹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제 계좌를 오늘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현대바이오가 752%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구만. 이거 제 이름이에요. 최하영. 아, 제 계좌에 보면 평생 우대를 받고 있는 엄청난 계좌죠. 여러분들 다 평생 우대야. 네. 근데 75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금 계속 빼먹어줘도 돼요. 네, 또 올라가면 또 빼먹으세요. 지금 300 나오면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두 배가 나오면 또 빼먹으시고요. 남선알루미늄 뭐 레버리지도 지금 230%. 네.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작년에 산 주식들이에요. 이제 현대바이오는 재작년에 산 거고요. 그래서 야,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날도 오는구나. 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평생 우대가 아니라 신분증 줬더니 평생 우대 해준대더라. 네. 두 배로 가면 원금 한번 또 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원금 자꾸 빼먹은 종목이 있어요. 뭐가 있는데 그 종목은 이제 지금 우리 아들 계좌에 있어서 그 계좌는 캡처를 안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게 되면 네, 계속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300%가 나왔잖아요. 네, 300% 수익인데 내일 만약에 상한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12,000원에 샀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네,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이씨 계산이 이 가격대가 이렇게 안 나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60%까지 가야 되죠. 그럼 64,000원이야? 그러면은 리 담비랑님 슈퍼채팅 내일 3,000원 만약에요, 감사합니다. 네, 상한가를 가면 100%가 올라갑니다. 그죠? 나 12,000원 샀잖아요. 100%. 담비랑님, 네, 슈퍼채팅 3,000원 고맙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리라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내일 상한가가 되면 100%가 올라가요. 그럼 300%짜리가 400%가 간다는 이야기죠.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뭐 내일 상한가를 간지 안 갈지 몰라요. 근데 수익률이 늘어나는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내일 어느 정도는 갭상승에서 출발할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내일 6,000원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6,000원이면은 58,000원, 58,000원이니까 한 15%만 올라가도 나는 50%가 더 수익률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잘 체크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짜의 공짜가 되면 기분이 아주 좋으실 거예요. 현대바이오는 일단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적자 공시가 나왔어요. 어제 오후에 적자 공시가 나오면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얘네가 지금 어떻게 실험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현대바이오 수익 다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뭐 있을까요? 하이닉스. 이게 뭐 기가 막히구만. 그죠? 이거 하이닉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네, 하이닉스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 나옵니다. 아, 하이닉스를 이제 공짜 보는 날이 나옵니다. 이제 기브스를 오늘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네,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에 나오게 되면 네, 기브스 방송을 또 하도록 해야 되겠죠. 깁스 오랫동안 안 쳤더니 막 목이 뻑뻑 목이 좀 허전했었어요. 그래서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낫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팔고 다시 사는 부분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팔고 다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9%나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수익률이 얼마큼 나왔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죠. 어쨌든 더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안 팔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 수급을 보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수급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면서 시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딱 비교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어. 근데 하이닉스는 계속 사고 있어. 안 팔고 있어. 그럼 뭐예요? 안 파는 놈이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서기 시작할 때 또는 하이닉스가 밑에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이제 불안한 요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목을 보유할 때 뭐 유료연님들은 이제 유료 방송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외국인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평단가를 분석해 가지고 종목 분석을 해드릴 때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물렸어. 근데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어. 그러면 외국인들 평단가를 같이 조사해 봅니다. 그랬더니 외국인들도 같이 물렸어. 심지어 나보다 가격이 높아.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에이, 코쟁이들도 물렸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수급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 하이닉스로 돈들 많이 보시고요. 네. 수급을 볼게요. 수급 보시면 자, 어제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제가 되게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제 오후에 제가 유료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유료 방송 오후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이상합니다. 분석이 안 돼요. 왜 이러지? 매도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빠지지? 제가 되게 약간 당황을 했죠. 왜냐면 수급상의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연히 매수가 들어와야지 되는 입장이고 또 실제로 매수가 들어왔거든. 그리고 매도가 나갔는데 매도의 규모가 평상시보다 크지가 않아. 그런데 주가가 빠져. 그것도 엄청 빠져. 실질적으로 외국인 4천억 팔고요. 연기금 2천억 팔아서 합쳐서 대형주에 6천억 나왔다 치자. 6천억 가지고서 주가가 2%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거 아닌데? 이거 뭐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매도가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보합이었잖아요. 뭐 하이닉스는 조금 빠졌었지만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대부분 우르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그걸로는 좀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딱 봤더니 중소형주들까지도 코스닥 시장까지도 완전히 붕괴였잖아. 어제 만약에 시총 상위권 종목만 때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포인트가 코스피 쪽에서 뭐 한 2%좀 나타났다 치더라도 코스닥은 한 1%대로 마무리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드러나지 않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프로그램 매매도 어제 제가 프로그램 매매까지 뒤져봤죠.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뭐 바스켓 매매로 해서 이 비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4천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가졌죠. 이거는 100%다. 100% 뭐라고요? 개인들의 매도. 즉 개인들이 집어 던지는 거다. 왜냐면 물량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신용 잔고가 높았다는 부분들하고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젠 지쳤어. 난 이제 지쳤어요. 손실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도망쳤을 거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거지.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네, 짜증이 났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주가가 한번 쿵 하고 떨어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터지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주식이 이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신용잔고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는 23일 거까지 안 보였지만 오늘 24일 거까지 보이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 신용 융자에 대한 부분들, 이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24일날 잔고가 무지하게 털렸겠네. 여기서 답이 다 나오죠. 신용이 있던 물량들이 털렸을 거예요. 아마 오늘 반대 매매도 무지하게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제는 개인들이 팔아먹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적인 부분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금융투자는 매수를 해야 돼. 왜요? 주가가 내려갔잖아. 그죠? 주가가 내려갔잖아요. 주가가 어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더 팔 수가 없어. 어제도 매수를 했을 거예요. 잘 봐봐요. 어제도 매수를 금융투자는 진행을 했겠지. 어디 갔냐 봐봐요. 어제도 매수가 들어갔죠. 2,500억. 적은 수량은 아니에요.
네, 물론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수량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무려 1조 원을 매수합니다. 아, 이거는 확실해 라고 화수분처럼님 생각했겠죠. 슈퍼채팅 자, 주가가 2,000원 저 정도까지 감사합니다. 많이 빠지게 되면 화수분처럼님 317 고맙습니다. 성투사님 현대바이오 덕분에 317%요? 네, 오이구 축하합니다. 네, 내일 만약에 상한가 나오면 400%대 넘어가실 거예요. 축하합니다. 네, 많이들 먹으세요. 공짜가 또 공짜를 나면은 기분이 제일 좋아져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가 지금 1조 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융투자의 매수가 이제 멈출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올라온 게 또 별로 없어. 네. 올라온 게 또 별로 없어. 평상시보다 지금 네, 시청자 수 많지 않아요? 네, 평상시에는 한 500명, 600명까지도 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00명이 안 돼요. 네, 구독자 많지 않습니다. 현대바이오 요즘에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관심이 없는가 봐요. 네. 하이닉스로 좀 오실라나? 자, 지금 제가 이 박스에 대한 양상을 말씀드렸을 때 금융투자가 원하는 것은 내렸을 때 사서 올랐을 때 파는 것을 원하죠. 왜냐면 얘네들은 단기 매매니까. 그래서 이 박스에 대한 포지션을 딱 보게 되시면요. 어때요? 320이 위쪽이에요. 320포인트가 위쪽입니다. 320포인트가 위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네,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직 시장은 박스권이다 이 얘기죠. 네, 아직 시장은 박스권이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박스권이라는 것은요. 한 달간 구독 중이세요? 그럼 조금 더 들으셔야 됩니다. 네. 유로방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네. 방송 더 들으시고요. 더 익숙해지시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직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벤트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무료 방송을 들으시면서 수익을 좀 내셔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가입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유료 가입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급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일단은 추가 상승이 더 나오게 된다면 이제 320포인트에 근접하는 상황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투자 쪽 매도가 또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매수를 좀 자제를 시켜드렸어요. 장이 어제 떨어질 때는 매도를 자제시켜드렸고요. 올라갈 때는 매수를 자제시켜드렸다라고 얘기해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떨어졌어. 그 다음에 반등을 해요. 네.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데 이게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칠 수 있겠습니다만 적정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죠. 왜냐면 그동안 계속 떨어졌거든요. 즉 마이너스 한 20% 떨어졌는데 오늘 뭐 한 10%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0% 떨어지고 10% 올라왔다. 여기에 우리가 열광하면 안 돼요. 시장이 상승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보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무서워가지고 막 갖다 던지고 주가가 상승하면 또 막 갖다가 사버리고 이런 것은 좋은 매매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요 추가 상승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폭넓게 좀 바라보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료로 전환하는 부분이 뭐죠? 네, 어차피 지금 유료 방송하고 있어요. 네, 유료 방송하고 있는 거고요. 뭐 완전히 유료를 전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네, 무료 방송의 규모도 전혀 줄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료 방송만 더 추가가 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뭐 처음에 걱정도 많이 하셨겠지만 뭐 시황이고 뭐고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할 뿐이고 네, 그런 부분이라서 네, 유료를 전환하거나 뭐 그런 거 유튜브 계신 분들은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뭐 88도 마찬가지겠지만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네. 무료는 계속 해야죠. 왜냐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수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장이 좋을 때 돈들 많이 버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시장이 떨어질 때 마이너스를 최대한으로 적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올 때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것만 잘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시장이 변할 때, 어제 같은 때 무료 방송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 같은 때 했으면은 제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절대 팔지 마세요, 우리 무료 방송에서 유료 방송에서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시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린 부분밖에 없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동에 대해서 조금 견딜 수가 있고요, 상승이 있을 때 너무 흥분하지 않게끔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 됩니다. 아유, 뭐 성투사는 그냥 박애주의자라서 모든 그냥 우리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는구나.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네,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죠? 내가 뚝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지, 네, 저한테 가입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리치 천사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슈퍼채팅, 네, 최공. 네. 생각해 보세요. 뭐 수익도 안 나고 뭐 시황마다 다 틀리고 막 이상하게 분석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시공 이렇게 리치 뭐 천사님 쌀값 보태줄 일 슈퍼채팅 없잖아요. 3,000원 네, 감사합니다. 수익도 좀 나고 시황에서 도움도 좀 받고 뭐 대응도 좀 열심히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쌀값도 좀 보태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쌀 샀어. 또 쌀 진짜 잘 떨어지더라. 요즘에 밖에 못 나가가지고 쌀만 퍼먹고 살았더니 그런 거. 쌀이 또 없더라. 네, 쌀을 또 샀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방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황을 보는 방법, 시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급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는지. 제가 유료 방송과 무료 방송의 퀄리티는 완전히 똑같다 그랬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그냥 다른 점은 뭐냐면 종목의 이름을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 방송은 유료 방송님 듣는 분들도 유료 방송처럼 듣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뭐 종목에 대한 진단은 사실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추세를 어떻게 보고 대응하느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여기에서 대응을 맞춰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내가 털릴 것이냐 안 털릴 것이냐,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시장이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간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행복한 부분을 공간님 생각해야 슈퍼채팅 되거든요. 2,000원 감사합니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성투사님 행복한 무방 공간님, 들은지 네, 저도 2,000원 한 달 정도 고맙습니다. 됐는데 성투사 너무 좋아요. 성투사님 너무 네. 좋아요. 저도 나도 내가 너무 수익내서 좋아. 유료 회원 꼭 될게요. 올리 넘지 사랑스럽게 눈웃음 얼굴. 생겼잖아요.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이거 꿀바라고 찐득거려. 네. 자, 아무튼요.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포인트는요, 장이 좋으냐 나쁘냐를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황을 알아야지 돼요. 뭐 뉴스를 보고서 거기서 빠져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장이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장이 올라간다 아니면 좋아진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제부터 시장이 폭락할 거야, 이제부터는 망가질 거야, 작살날 거야, 이제는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해야지,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없잖아. 내일부터는 시장이 폭락하니까 오늘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야 돈 다 갖고 와, 막. 네, 그런 분들 계세요? 어이없지. 그런 분들 어이없어요.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계시면 빨리 병원에 뛰어가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그 눈먼 돈들을 빨리 갖다 바치세요. 이렇게 바치세요. 그럼 내가 그걸로 맛있는 쌀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이 좋아야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야.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이 상승할 때, 뭐 가다 보면은 그냥 오늘 좀 내리거나 내일 좀 오르거나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흐름이죠. 그래서 이 시장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유료 방송에서도 또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저는 비중을 축소한다고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를 줄입니다.
지금은 뭐 30개 정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수익 지금 뭐 10% 20% 나온 것들도 다 잘라서 차익 실현 들어가고 긴축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신호들은 반드시 미리 사전에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의 이런 상황들이거나 최근에 이런 박스권 상황들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랑은 관계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최근에 시황에서 계속 그냥 여러분 귀에 이제 딱지 있을 거 아니에요. 뜯어갖고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 이유 없음. 네. 시장 폭락, 시장 하락에 대한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파월이 나가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그냥 따따따따따따 그냥 며칠째 연속으로 때려버려요. 인플레이션 괜찮아요. 3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3년 걸립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계속 양적 완화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없습니다. 아직 경기가 갈 일은 멀었습니다. 경제 부양 갑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믿어야 돼요. 왜냐면 걔네가 그 방향성을 쥐고 있단 말이거든요. 걔네들이 그 방향성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횡보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장에서 수익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는 수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멈추시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뭐 기회가 왔다, 뭔가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매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뛰었다.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요. 내일은 내일 봐야 되겠죠. 근데 내일 갭상승을 뛰었다라든지 아니면 더 많이 올라가서 뭐 3,150포인트, 내일은 한 1% 정도 더 상승해 버렸다. 장이요.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3,000포인트 깨질 때도 안 사고 기다렸는데 3,150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을까? 매수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팔았어. 3,150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이 올라갔는데 못 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없이 떨어지는 거. 그냥 뭐 그런 시장의 어떤 단기적 조정 양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냥 억지스러운 이야기들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분석을 해야 돼요. 뭐가 뺀 거지? 정말로 그 재료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나?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팔아먹은 게 없어. 이거 봐라. 금융투자, 이 단타 냄새를 잘 맡는 이 단타 귀신들이 팔아먹은 게 없이 오히려 더 샀어.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제 같은 때는 다들 무섭죠. 저도 무섭지. 네, 나도 무서워요. 아무리 이유가 없다지만 주가는 결과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지는 않더라도 팔지는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지는 않더라도 팔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갔어요. 어제 내려간 것보다 더 많이 올렸어요. 그 반등이 이렇게 딱 하고 나왔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제의 하락분을 오늘 회복을 시켜준 거거든요. 자, 내린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들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막 분위기, 뭐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양봉 하나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 그죠? 네, 시장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흥분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매수를 그렇게 서둘러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잘 봐봐요. 주가가 이제 바닥이다 이거야. 바닥. 바닥이야. 근데 내가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여기서 샀어요. 뭐 레버리지 이런 거 다 여기서 샀거든요. 3월 말에. 네. 이때 산 거예요. 기아차, 현대차 이런 거 다 여기서 산 겁니다. 3월 말에. 왜 그랬겠어요? 여기서 안 사고? 왜 여기서 안 사고? 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바닥이란 건 여기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바닥은 이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바닥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매수는 좀 기다리세요. 매수는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반등을 통해서 상황이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이 든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끌고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사는 것과 여기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저 꼭대기까지 보는 거라면 네,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물론 이제 저 위까지 갔을 때는 내가 12,000원에 산 것과 10,000원에 산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 또는 이제 진짜 상승으로 들어섰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서게 되면 저런 리스크 비용 정도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요, 오늘 흥분해서 매수 따라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확실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박스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똑같아요. 오늘 장이 3%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매수를 막 그냥 흥분해서 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막 그냥 뭐 새로운 종목도 막 사고 그냥 올라가는 거 막 쫓아가서 사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주가 올라가는 것은 일단 지금은 제한적이에요. 네, 3200에 박스 상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폭락할 이유도 없지만 사실 상승할 만한 이유도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 자리를 넘어서게 됐을 때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씨를 뿌리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씨를 뿌리는 구간이요. 요 작년 말에 나왔었던 이런 구간. 즉 이렇게 작년처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오르는 종목도 있고 내리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뭐 3% 올랐다고 해서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제 2% 3% 내렸을 때 주가 어제도 상한가 가거나 뭐 어제 상승한 종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무리 약세장이고 아무리 하락한 장이 나와도 올라간 주식은 있고요. 아무리 뭐 상승 장이 나오고 뭐 주가가 뻥뻥 뛰어 올라가도 못 올라간 주식도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어떤 주식일까? 잘 봐봐요. 조금 덜 떨어진 애들이 그래요. 조금 덜 떨어진 애들. 자, 주가가 일단 고점에서부터 떨어진다고 그랬죠. 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데, 자, 주가가 이제 어떤 것들은 요 밑에까지 다 떨어졌어. 이 하락이 크게 나온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어떤 주식은 주가가 조금 덜 떨어졌어. 덜 떨어지면 어때요? 덜 떨어지면 띠리리리리 그러잖아요. 띠리리리. 덜 떨어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 아유, 저 덜 떨어진 놈 막. 네. 지탄을 받게 됩니다. 걔는 상대가 잘 안 해줘요. 네. 연구되는 거예요, 연구. 네, 맹구되거나, 선생님? 막 그러면서, 네. 난 덜 떨어졌어요. 막 그런 거. 그 덜 떨어진 애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할 때 그 혜택을 잘 못 봐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애들이 거기에 대한 회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만큼을 다 뭐 만약에 마이너스 10% 빠졌어. 그래서 플러스 7% 올랐어.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어제 만약에 한 2% 빠졌어요. 어제 같은 날 네, 2% 마이너스 1% 막 이래. 이런 애들은 오늘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뭐 플러스 한 1%, 뭐 플러스 한 2%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제 덜 떨어진 애들은 오늘 조금 덜 오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원래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장이 올라 버렸어. 그런 난 관계없다 이거예요. 어쨌든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덜 떨어진 애들은 오늘 재미없었을 거예요. 많이 오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 떨어졌거나 그런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어차피 추세만 살아있다면 덜 떨어지든 네, 다 떨어지든 뭐 상관없다는 얘기죠. 지나고 나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한 거는요, 내 종목이 오늘 올랐냐 안 올랐냐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종목이 오늘 오르고 내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추세가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어떻게 가고 있느냐라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어제 2% 떨어졌으면 오늘 1% 올랐어도 잘하신 거예요. 네. 잘하신 겁니다.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어제 덜 떨어진 애들이, 이게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시장과 크게 관련이 없거나 좀 억울한 애들이겠죠. 네. 그렇게 억울한 애들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온 그런 케이스인데 어제 많이 안 빠졌으니까 오늘 굳이 많이 올라갈 필요 없겠죠. 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어제 많이 떨어진 애들이 오늘 안 올랐다. 어제 많이 안 올랐다. 아니면 오늘 아예 또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질 자리가 더 남아 있는 거겠죠. 네.
그 종목마다 뭐 케이스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뭘 볼까? 기아차 한번 봐볼까요? 뭐 이거는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이거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75,000원까지 떨어지고 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뭐 어제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진 종목이 뭐가 있지? 우리 종목 중에서 뭐가 있어? 인터지스 있지. 인터지스. 어제 떨어졌는데 어제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 또 왕창 떨어졌어. 얘는 뭐예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젠가 그전가 이제 추가 매수 해야 되나요? 물어볼 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더 떨어지면은 덜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딱 떨어지면 그때 매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 중이기도 하고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샀냐가 중요한 거죠. 위에서 샀으면 오늘도 또 안 좋은 모습 보였겠죠.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종목마다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 상황은 그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추세라는 것은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포인트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딱 떨어지는 자리까지 온다 안 온다? 안 올 수도 있어. 그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딱 교과서처럼 정해져 가지고 야 오케이 딱 거기까지 오면은 올라간다.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떨어지면은 매수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냥 덜 떨어지는 놈들이 가끔씩 돌발 행동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에이씨 몰라 그러고 막 그냥 가. 네. 왜냐면 걔는 정상이 아니거든. 네. 그래가지고 야 밑에서 사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가버렸어. 에이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냥 가. 그러면 애들은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데 조정이 들어와요. 그 조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딜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팔면 안 돼. 그냥 가지고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들 떨어졌어 지금. 들 떨어지고 그냥 가잖아요. 이것도 75,000원만 오면 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75,000원이 사실은 안 올 것 같잖아요 지금. 네,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개기시라고요. 대신에 위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의 세월을 그냥 여기 그 수업료 대까지 뭐 고점 매수를 한 대가예요. 그래서 아시죠? 나쁜 짓 많이 하고 이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죽어가지고 어디를 가요? 불지옥에 떨어지죠. 불지옥에 떨어져서 뭘 해요? 네. 그 영겁의 세월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나서 이제 환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야. 고점 지옥이라 이거야. 고점 지옥. 여기 밑에 지금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을 거야. 이거 모닥불 봐요. 모닥불. 네.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다 이거야. 아 뜨거.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 보시고 화신이 왜 걱정이 돼요? 공짜인데 뭐 걱정이요? 네. 이게 20% 떨어지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것도 어차피 고점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신은 원래대로 추세로 간다고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런 식으로 가서 뭐 이렇게 저 위쪽으로 많이 간다고 치더라도 4,0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할 텐데 지금 61선이 있으니까 뭐 4,100원쯤에 지지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샀느냐 여기서 샀느냐예요. 나는 공짜인데? 나는 공짜인데 원금 이미 100% 넘어서 빼먹었는데 지금 빠지든가 말든가 관계없는데 충분히 조정받으면 다시 살 건데 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환생의 시기는 어디쯤 되겠어요? 이 불지옥이 끝나야 되겠지. 그죠? 외치고 다니란 말이에요. 주문처럼 저점 천국 고점 지옥. 네 고점에서 매수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불지옥을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견디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이 구간을 견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많이 올리면 사지 마. 많이 올리면 사지 마세요. 제발 사지 마. 진짜로 정말로 고점에서는 정말 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사지 마세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제가 은연중이라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조정이 나오면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보세요. 추세가 살아있어. 아 좋아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갔다가 나는 이거 사야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충분히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딱 만들어지면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중간에 가버려? 그럼 나도 못 사요. 네. 나도 못 삽니다.
못 사는 거 어떡할 거야? 많은 거지 뭐. 세상에는 종목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꼭 이거 아니에요. 꼭 이걸 내가 사야 돼? 아니잖아요. 나의 기준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사지 말란 말이에요. 괜히 그거 어설픈 데서 사셔가지고 네 어설픈 중간 고점, 그것도 중간 지옥이겠지. 네 불이 약하다고 뭐 힘들지 않은 것 뭐 그런 게 있나? 똑같죠. 항상 완전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좋습니다. 뭐 어설프게 이런 데서 중간에 매수해도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맛을 보게 되면은요, 조금 올라가도 따라가면 좋아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그러다가 한번 물리면 이것도 굉장히 아프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을 여러 개 많이 아실 필요도 없고요. 예, 그냥 몇몇 종목을 보고 있으시면 돼. 제가 지금 롯데케미칼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겠죠. 근데 나는 못 샀어요. 왜 못 샀지? 안 들어왔거든. 네.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안 들어왔어.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고점 지옥이 싫거든. 네. 저는 제가 원하는 위치가 오지 않으면 매수 안 할 거예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제갈량처럼. 제갈공명처럼. 제갈공명이 백전백승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갈공명이 백전백승한 이유. 제갈공명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곳에서만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병법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병법의 가장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갈공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있으면 거짓으로 졌다 그러면서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해요.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애들이 끌고 와가지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굳이 막 억지로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안 사면 되잖아. 어차피 내가 돈 들고 있는데 돈은 내가 들고 있거든요. 쟤네가 뭐 그걸 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돈 들고 있는 사람이 항상 갑이야. 네. 여러분들이 갑질을 해야지. 어이 새끼 봐라. 네. 갑질이야 갑질. 네. 이순신 장군님도 하셨어요. 정말 잘 싸우시는 분들은 그런 잘하는가 봐요. 근데 저점에서도 피해는 있어요. 네, 제갈량이 뭐 아니면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뭐 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서 백전백승을 했다. 오케이. 그렇지만 아군도 피해를 당연히 봐야 되잖아. 그럼 피해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지. 그냥 높은 데서만 안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주식 투자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위에서 사가지고 분석이 안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뭘 또 자꾸 친구로 하지. 나 20대예요. 네, 20대. 얼굴에서 꿀이 떨어지고 보면 안 보여. 20대처럼 보이잖아. 이 28입니다. 네, 28은 몇 년생이지? 아무튼 네, 28이에요. 아직 팔팔하지. 10살 때부터 주식을 했습니다. 완전 네, 신동이죠. 주식 신동으로 네, 신문에도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마시고요. 네. 방송 들으세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하고 그런 매수에 대한 포인트만 잘 이용하시면 분명히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2살 때부터 했나 보다. 그럼 가만히 있어 보자. 언제부터 한 거냐? 네. 아무튼 네. 이해되시죠? 이게 주식이에요. 무슨 삶의 지혜입니까? 무슨 삶의 지혜야 이게. 주식을 저점에 매수하라는 게 왜 삶의 지혜예요? 삶에 도움은 하나도 안 돼요. 네, 여러분 주식을 저점에 매수하십시오. 이게 왜 삶에 어디 도움이 됩니까? 야, 도움 되냐? 도움 안 돼. 물 마신데 도움 돼요? 도움 안 돼요. 삶의 지혜는 계산기 두들기는 법인데 이거는 아니지. 이해되시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식 매매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종목이 뭐 중요하고 뭐 그런 거 다 없어요. 종목 진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저점이냐 고점이냐만 보시면 지금 내가 이걸 들고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팔아야 되겠구나, 사야 되겠구나가 대충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또는 고점에 사지, 고점에 매도는 안 하셔도 돼요. 뭐 중간에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주의가 있어요. 내가 주식을 밑에서 샀어. 어느 정도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네, 수익이 났어. 근데 더 올라갔대.
근데 난 여기서 팔았대. 괜찮아요. 박수 쳐드립니다. 아이고 아까우시겠지만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먹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매수를 잘하셨잖아요. 수익이 났다는 것은 매수 일단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은 내가 쫄려서 팔았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도 만나면 수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저점에 매수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이런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올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조금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고기를 5인분 먹지만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고기를 5인분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목살을 그냥 5인분 5인분을 혼자 다 먹었더니 그날은 고기가 좀 땡겼나 봐요. 네, 고기 5인분을 먹었지.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이었나? 네. 5인분을 먹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1인분도 못 먹겠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1인분 먹으면 어떻고 5인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배부르면 됐잖아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가는 게 중요한 거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그냥 배가 빵빵해서 곧 터질 것 같아. 막 애가 막 쌍둥이가 한 3명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수 그게 되겠습니까? 못 먹지. 그럼 아무리 막 그냥 뭐 소고기 뭐 꽃등심 뭐 그런 거 1등 1 플러스 뭐 2 플러스 뭐 이런 거 갖다 구워놔도 못 먹는 거야. 예. 그게 뭐냐면 배가 부른 상태. 죽식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을 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내 뱃속에 쌍둥이가 없으면 돼. 내 뱃속에 쌍둥이가 없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홀쭉해야지. 홀쭉해야 돼. 홀쭉해야 되는 부분을 잘 봐봐요. 그러면은 이거 그림을 그냥 그리면 되게 쉽지 않아요? 자, 종합주가지수의 배가 홀쭉한 시기는 언제예요? 배가 많이 부른 시기는 여기. 자, 그러면 지금 사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배가 부른 건 아니야. 배가 불러 더 먹을 수 있다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시젠을 한번 봐보자. 시젠. 요즘에 계속 시젠을 얘기하는데 이 씨바라. 네. 씨바라 그 수박 먹고 그러네. 씨바라 그런 것도 있고 뭐지? 아우 오늘 날 씨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시젠인가요? 네. 계속 빠지게 되죠. 왜 빠지죠? 이거는 지금 쌍둥이가 둘, 셋이 아니라 얼마 들어있어요? 7쌍둥이 좀 들어있는 거 봐. 그죠? 여기는 뭐야? 배가 홀쭉해요. 홀쭉해. 그러니까 많이 먹은 거죠. 근데 중간에서 팔아도 괜찮아요. 아, 나 더 이상 힘들어. 애 둘만 낳고 말래. 괜찮아요. 애를 꼭 뭐 6, 7명 낳아야 될 필요 없잖아요. 뭐 그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아기가 딱 나오고 나면 그 빵 같은 배가 그냥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 훅 꺼지죠. 어떻게 하냐고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나본 건 아니고 나도 몰라 사실은. 그냥 내 뱃속에서는 아직 애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애만 들어만 있어요. 아직 곧 출산이 임박한 것 같긴 한데 안 나와. 자식들이 왜 안 나오지? 내 뱃속에는 아직 들어만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기분은 잘 모릅니다만 이게 출산하고 나면은 애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게 뭐 흐물흐물 그런데요. 늘어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배에다가 튼살 크림 막 이런 거 바르신 다음에 나 이런 거 어떻게 잘 알고 있는 거야? 네. 하여튼 배에다 막 이렇게 바르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뭐, 처진 뱃살을 뭐, 어떻게 합니다. 막 그러면서. 네.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뭐, 애기 낳고 나서, 내가 너 낳고 나서 이렇게 몸이 부어가지고 지금 붓기가 안 빠지는 거야? 뭐, 엄마 왜 이렇게 살쪘어? 그러면 그런 거에 대답이 그렇게 다 나오잖아. 근데 뭐, 40년째 부어있고 막, 그러면 되겠어? 네. 그럼 안 되겠지. 네. 아무튼, 네. 그런 거예요. 딱 그냥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잖아요.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네. 건드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18만 원이지만 20만 원 간다? 가든가 말든가 그거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이거 내 영역이 아니야.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니까 이거는 여기서 사야 되겠다. 이것은 내 원칙을 일단 깨트리는 거거든. 나는 배고플 때만 먹겠다. 나는 배고플 때만 먹겠다. 딱 그거 해야 되거든. 아시겠어요?
배부를 때 먹지 마세요. 그러면 막 그냥 뭐 사람을 살리는 물, 그 활명수 막 이런 거 먹게 되고 막 고생 많이 합니다. 항상 정도를 지켜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생각되는 자리가 저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더럽다고 생각되는 데가 저점이에요. 더러워. 개떡 같아. 짜증나 막. 네. 정말 올라가는 거 한 개도 없고 막 그럴 때요. 근데 중요한 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업황 같은 걸 보세요.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자, 하이닉스를 보게 되시면 요만큼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실 이럴 때 2018년도, 2019년도 이럴 때는 개판이었어요. 왜? 왜일까? 이때 왜 개판일까요?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죠? 반도체 업황 안 좋게 되고요. 기업들 실적, 특히 수출주들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뭔 상관?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의 TV를 만드는데 반도체를 갖다 납품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의 TV가 미국으로 안 팔린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있으니까 하지마. 네. 있으니까 하지마. 지금 재고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실적이 안 나오겠죠. 그거 이게 더러운 국면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더러운 국면이 왔네? 더럽게 됐네? 주가가 많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네? 그럼 지금 사야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지. 이러지 하면 안 돼. 왜? 이 상황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언제 개선이 됐느냐? 2019년도 말에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 여기 크게 뜬 거 보이시죠? 네. 이건 뭐냐면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된 시점이 2019년도 연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더러운 국면에서 이제 배가 홀쭉하니 그냥 배 곪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막 집에 막 고기 선물 세트가 오는 거야. 그러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 쌀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요. 아니면 어젯밤에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냥 신이 나가지고 주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왜? 네, 각자 생각하시고, 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인 거지. 뭔가 이제 개선이 되는 상황들. 지금까지는 얼마 아니었어. 맨날 그냥 깍두기에다가 찬물에 밥 말아 먹고 그냥 서서 밥 먹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고깃국을 먹게 됐어. 그러면은 그게 상황이 개선된 거잖아.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가 저점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매수하신 분들 괜찮아요. 이 자리 매수를 하셔도 되는 자리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물렸죠. 코로나 때문에 물렸으면 이게 뭐예요? 억울한 자리죠. 사실 수출하고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씨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 근데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이다. 그럼 이건 억울한 거야. 네.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부분이 언제쯤 나왔어요? 요때쯤 나온 겁니다. 왜요? 이때는 뭔데? 이때부터 뭐가 나왔죠?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치료제, 그 다음에 백신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쌍바닥이고 뭐고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사 맞고 면역력 나오고 뭐 치료제 있고 그러면 좋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거 뭐 사야지. 코로나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남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독감처럼 만들어 버리는 상황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수급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코쟁이야, 로버트고 토마스고 막 그래. 근데 뭐 이제 앞으로 뭐뭐 업황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럼 그만 놔둘 겁니까? 그럼 놔둘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럼 사야 되겠지. 언제부터 살까요? 아직 뜸이 들들었을 때, 분위기만 좋아진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경부터 뭐라고 그랬죠? 대형주 쪽에 외국인 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형주를 사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황 보니까 진짜 그렇게 움직이네요. 뭐 돗자리 깔았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돗자리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쌀 던지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죠. 네. 물이 막 들어와? 물밀이야? 밀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야지. 갯벌에서 밀물인데 뭐 안 들어올 거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물 들어올 땐 노를 저어야 되겠죠. 썰물일 때는요. 그럼 갯벌에 나가서 조개를 줍든지 뭐 와서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 저점 매수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되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점 매수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점이 그래서 어딘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난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분들은 시황을 계속 보셔야 돼요. 시황을 계속 보셔야 되고 이게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요. 요즘에 이제 단타들 많이 하셔가지고 짧게 막 그냥 이렇게 보시고서 뭐 한 달, 두 달 차트 보시고 야 이게 올라가네 내려가네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웃기는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주가라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상황이 어느 정도 기간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러시아 백신은 모르겠어요. 저는 러시아 백신은 맞고 싶지 않아서,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응? 많은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러시아 백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러시아 백신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근데 러시아 백신 갖고 온대요? 지금 이미 7천만 명 이상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요? 분량이? 근데 굳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안 맞는다고 하는 상태에서 러시아 백신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더 안 맞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러시아 백신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갖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디서는 중국 백신도 맞는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중국 백신 같은 건 안 맞을 것 같고 러시아 백신도 그렇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근데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나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걸 공짜로 맞으려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걸 돈 주고 맞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생산을 위탁 생산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화이자, 모더나,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존슨앤존스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더나까지는 맞을 것 같아요. 화이자나 모더나 지금은 그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현대바이오의 경구용 치료제를 먹든가 그 정도는 갈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면은 네,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죠. 갑자기 쿠팡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관련주들 막 치고 올라가던데 그런 것들처럼 언제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 백신을 내가 맞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여쭤보시던데 아까 뭐였지? 일진머티? 네. 21선이 깨졌다. 근데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거는 조정으로 봐야 돼요.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을 깨트린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거는 지금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면 자 봐봐요.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 살짝 뺐다가 다시 들어와. 물량적인 부분들이요 아주 폭발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일단은 고점에서 데드가 나타나서 조정의 양상을 보였다. 그럼 일단 이건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하고 추세를 봤을 때 추세가 더 우선이에요. 추세가 더 우선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 매집 구간 같은 데 보세요. 매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횡보하면서 수급이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매집이니까 잘 보라 그러죠. 근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충분히 사놓고 나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와 수급을 놓고 보면 추세가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아무리 많이 사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보세요. 주가가 단기적 조정을 받았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5일 동안,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매수한 사람 다 물린 거고요.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 다 물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하게 빠졌으면 오늘 이만큼 올려줬어야 돼요.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아직 데드가 안 나와서 반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데이나이스님 그 상황은 또 봐야 슈퍼채팅 되겠죠. 3,000원 감사합니다. 오, 데이나이스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들은 조심을 일단은 하셔야지 돼요. 조심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시는데 매수 의견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죠. 어쨌든 고점이기 때문에 매수할 생각도 없겠지만은 네, 지금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관점에서는요. 주가가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아, 이건 조정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외국인이 기관이 매수를 하고 안 팔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일주일 동안, 최근에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물려있기 때문에 더 빠지면 열받거든요. 갔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자, 내가 밑에서 샀어. 일단 저점 매수를 일단 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익이 잘 나왔어. 오케이. 오, 좋아. 수익이 잘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갔는데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을 봐야 돼요. 단기 조정이 들어가는데 수급이 안 팔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단기 조정이 들어오는데 얘들이 안 팔고 있어. 맞죠? 네. 뭐죠? 단기적 조정은 들어갈 수 있으나 얘들이 안 팔고 있다는 것은 밑바닥까지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는 팔 이유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되겠지. 왜? 조정의 양상이 보여지니까 아, 난 단기로 팔고 아, 나 조정 나오는 거 정말 머리에서 쥐나 싫어. 이런 분들은 팔아야 돼. 근데 그런 거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요? 팔았다가 밑에 다시 사지 이런 어설픈 생각은 하지도 마.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팔았다가 더 사는 건 없어. 밑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수급이 버텨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갖고 버티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분들이 가장 걱정인 거예요. 위에서 사신 분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손실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네. 손실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손실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다고. 그러면 외국이나 기관들이 가만히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가 쏟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무조건 받는 게 데드크로스입니다. 이걸 깨려면은요, 이 매도 물량보다 외국이나 기관들이 더 많이 치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들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내가 밑에 사가지고 있다가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겁니다. 근데 고점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이거 고민이 돼야지. 그래서 고점 매수하면 안 돼요. 고민 자체를 하시지 않기 위해서. 네. 밑에서 물렸어. 뭐 밑에서 사가지고 막 이게 주가 이게 내려갔어. 이건 괜찮아요. 네. 어차피 뭐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완전 뭐 바닥에서 매수했다 그러면은 지가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려도 괜찮아요. 근데 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밑에까지 다 기어 내려왔다가 더 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진 머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이 지금 팔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것들은 파시면 안 되겠죠. 그냥 냅두는 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그래서 고점만 문제예요. 고점만 문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팔지 마세요. 근데 물려 있으니까 지금 이게 답답한 거지. 막 한 마이너스 한 15% 20% 나와 봐봐. 마이너스 20% 나와 봐봐. 어쩔 것 같아. 삼성전자로 마이너스 20% 나오면 돌아버리죠. 네. 물어본다고. 너 주식 투자 요즘에 한다면 어떻게 됐어? 괜찮니? 그럼 마이너스 20%인데? 네. 아니 뭘 했는데 삼성전자인데? 야, 그 제 개잡주네. 이런 얘기 나온다. 삼성전자 개잡주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사실 뭐 주식 어디다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삼성전자로 이렇게 잡주 취급을 받고 물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삼성전자로 그때 물렸던 사람들이 이때도 많이 있었죠. 2000 여기 액면 분할할 때 국민주가 됐슈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냥 막 네, 한 마이너스 30% 나오고 막 그냥 막 네. 문제거든. 네. 근데 이런 주식들은 그냥 보시면 알아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지들이 뭐 얼마나 빼겠어? 응. 빠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고점 다시 넘어가겠죠. 저는 이거 10만 원 이상 충분히 넘어갈 거 생각해요. 그게 오늘이 될지 이번 턴이 될지 아니면 조정을 더 많이 받고 나서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냥 난 놔둘 거야. 그 다음에 저 밑에까지 들어오면 다시 살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위에서 물려가지고 이게 만약 95,000원인데 7만원까지 빠진다 생각해봐요. 20% 훌쩍 넘어요. 마이너스 한 25% 나오는데 레버리지 썼어. 빚냈어. 언제 올라올지 몰라. 딴 것들 다 가는데 삼성전자 못 가.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서 막 상한가가 나오네. 막 쿠팡 뭐 500% 나왔네. 막 현대바이오 뭐 700% 나왔네. 막 그러고 있는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20% 막. 남들은 돈 버는데 뭐 하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멘붕이 오거든요. 특히 초보자분들. 시장에 처음 들어올 때는 그냥 정석 투자하신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형주, 우량주, 설마 삼성전자가 나를 배신하겠어? 어차피 망하겠어? 그냥 냅두면 되지 뭐. 네. 근데 내려가고 나면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좌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 마음 다 아시지 않아요? 네.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고요. 내 거 오늘 얼마나 올랐나? 그 돈도 많이 안 사.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사놓고서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본다고. 맨날 본다고. 근데 맨날 보는데 어디서는 막 뉴스는 또 엄청나게 많이 읽죠. 뭐 유튜브 막 엄청 찾아보고 근데 뭐 어디서는 뭐 몇백 프로씩 나왔어요. 막 축하의 박수를 치고 막 성투사가 막 까불까불 하고 있고 막 약 올리고 있는데 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5%야 아직도. 뒷목 잡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버텨야 돼요. 네, 그럼 버텨야 됩니다. 어차피 처음이니까 많이 넣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뒀다가 올라올 때 또 사거나. 그래서 자꾸 움직여요. 팔고. 어디서 또 그럴 때는 손절 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잔뜩 듣고 온다고. 손절 매도는 원칙이 있어야 해. 그러면서 마이너스 5% 칼처럼 잘라야지. 지금 같은 장에서 마이너스 5% 넣으면 다 잘린다. 네. 다 잘려. 계좌에 남는 거 하나도 없을걸? 네. 그러다가 단타 당이가 되는 거예요. 단타를 치게 되면 이제 맨날 잘리기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남존일 다 시키고 내 돈 어디 갔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처음부터 분할 매수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고점 매수만 안 하시면 사실 그런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빠져봤자 그냥 거기서 거기고요. 소량 샀는데 빠져봤자 뭐 크게 부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시끄럽거나 너도 나도 다 살 때 그럴 때 사시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꼭 그것만 아세요. 절대 주식 투자는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무리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보상받습니다. 그냥 수익이 지금 꼭 그냥 몇백 프로씩, 왜 주식만 하면 몇백 프로씩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주식하면 몇백 프로씩 수익 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왜 몇백 프로씩 내놓으라고 그래? 주식이 뭐 돈 맡겨놨어요? 아니지. 주식도 똑같아요. 뭐 부동산은 뭐 한 5년, 10년 있었더니 뭐 집값이 더블됐는데 뭐 그래가지고 완전 급등이지 완전 좋지 막 그러고 있으면서 무슨 주식은 이제 한 달, 두 달 보유해놓고는 네 몇백 프로 안 나왔다고 막 그래요. 이 주식이 무슨 뭐 게임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주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도박이 돼요. 네. 도박이 되고 이거는 투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굉장히 천천히. 주식을 저축처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빠진꼴 저축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주식 이 투자라는 것을 게임으로 생각하고 빠진꼴로 생각하시면은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언젠간 대박 터지겠지.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거야. 그런 것들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거 도박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그 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합니다. 걔네는 볼 수 있는 게 없어. 차트밖에.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 크고 막 이런 것들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한 게 좋지 않아요, 사실? 솔직하게 편안한 거? 편하잖아. 그냥 뭐 내려가도 흥, 올라가도 흥. 네, 내려가면 그냥 기분이 좀 나쁘지만 냅두시오 그러면 알았어, 네가 책임져 그러고 가시면 되고,
올랐어 그러면은 막 같이 그냥 성수다 흥분할 때 그냥 같이 그냥 좋아해 주면 되는 거고, 돈 버니까 그러시면 되잖아. 사실 이런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바이오를 사야 됩니까? 내일 살까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뭘 바라고 사는 겁니까? 네. 내일 뭘 바라고 사? 내일 사가지고 또 공포에 덜덜덜 떠실 거야? 그런 투자를 뭐 하려고 해요? 고점에서 물리면 이게 답이 없는 수가 생겨. 왜냐면 많이 올라온 주식은요 아주 민감해지거든요. 아시잖아. 예? 많이 이제 이게 커지면 민감해지잖아. 그리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이렇게 팍 쏟아낸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한 상태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네 일찍 끝난다고.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서는 애국가를 불러야지. 네. 동해물가 이렇게 네 애들은 아마 모를 거야, 그죠? 네 그럼 모르니까 그런 것도 저런 데서 괜히 건드려 가지고 힘들어지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힘들어집니다. 높은 데서는 쳐다보지 마세요. 오늘 상한가를 갔다 내일 사도 될까요? 뭘 바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편안한 상태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요 처음부터 제대로 이 단추를 꿰가지고 하게 되시면은요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신풍처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가면 좋고 안 가도 뭔 상관입니까? 네, 가도 좋고 안 가도 뭔 상관입니까? 그건 별 의미 없잖아요. 어쨌든 변수가 생기면 매도를 할 건데 지금은 변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있는 동안은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친 것처럼 막 치고 올라가서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 그러면 부자금손이님 변동성 나올 때 슈퍼채팅 그냥 매도할 2,000원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고 저 돈 부자금손이님 있을 때 종목 하나 돈 주면 있을 때 안 종목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지. 잡아먹는다고. 네. 월급날 오세요. 네. 3월 10날 오시면 또 월급 종목 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월급 종목은 별로 내리지도 않아서 그런지 많이 오르지도 않았대. 그지 같은 것들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이 자식들 말이야. 기다리면 다 됩니다. 이거 현대바이오도 월급 종목이었어요.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 해드렸던 월급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월급 때 사신 분들이 아마 11,000원대 매수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때쯤에 월급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사셔서 기다리세요. 뭐 손실도 나고, 네, 손실도 나보고 뭐 하는 거지. 근데 안 잡아먹어요. 진짜 큰일 안 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망할 일 없어요. 이게 회사가 망할 주식과 망하지 않은 주식들은 이제 구분이 돼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구분을 재무제표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이 적자 기업들이 많아요.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적자 기업들이 많지만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얘네들은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바이오 기업들은 그런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요.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장 폐지는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바이오 종목들은 그나마 좀 안심하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재수 없으면 뭐 신라젠 되는 거지 뭐. 그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사야 돼. 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요. 그런데 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대단한 큰 악재, 뭔가 엄청난 이슈 이런 게 나온 상태 이후에 사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항상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뭐 뭣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뭣도 아닌 그럴 때 사시면 뭔가 이슈를 통해서 올라갈 확률은 높아요. 망하지 않고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는 지금 10월 11일 수요일이라서 방송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뭐 저기 뭐야 3월 9일 날 알려드리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3월 10일 날 월급 받아서 살 거니까 3월 9일 날 미리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뭐 종목이 뭐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뭐 종목 어차피 사가지고 감당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잖아. 감당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샀는데 손실 났어. 어떻게 해요? 감당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뭐 휠라홀딩스 이런 것도 감당 못 하시면서 이거 감당 못 하시잖아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 됩니까? 뭐 더 사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이 마이너스 6% 나왔어. 6% 괜찮거든요. 괜찮거든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 제가 월급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로 뭐 수익을 내셔라 이런 거 의미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사느냐, 그 다음에 왜 사느냐, 이걸 왜 데리고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추가 매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시점, 이런 시점이 저점이다, 이런 시점이 좋은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종목 분석 이렇게 하는 것이다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종목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손가락만 보고 있단 말이지. 달을 봐야지, 달. 그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나의 이해관계에 맞았어. 내가 이해가 돼. 그러면은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아니면 걱정이 되지. 왜냐면 일단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투사란 놈이 수익이 잘 나는데 저놈이 던진 종목이니까 내가 사면은 수익이 나겠지? 근데 수익이 안 나고 있어. 그 이해가 안 되진 상태에서 사게 됐을 때 손실이 나게 되면 자꾸 걱정이 되고요. 홀랑 팔아먹게 되고 감당이 안 되거든요. 나는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 걱정하는 거 봤어요? 나 휠라 올리서 이거 휠라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휠라 좀 잘 되라고 휠라 거 모자도 샀잖아. 어쩌겠습니까? 이럴 때는 네 걱정 같은 걸 하실 필요가 없다고. 여기 또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휠라를 매수해도 되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휠라 44,000원 올라오면 매수하신다니까. 매수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제가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고 뭐 들은 분들은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반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자꾸 잊어버리나 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금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은 아직 제 방송을 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죠?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매수를 이야기할 때 저점 매수지만 추세가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요거 아쿠시네트 자회사 아쿠시네트 휠라 자회사 거예요. 네, 휠라 겁니다. 결과적으로 휠라한테 도움이 돼요. 방송을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방송을 먼저 이해하세요. 이해를 하시면 그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뭐 다양한 기법이나 어려운 기법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못 따라올 만한 얘기들은 절대로 안 해요. 생각해봐야 계산기도 못 두들겨 아시잖아요. 예. 계산기 뭐 계산 문제 나오면 뭐 1 더하기 1 정도는 나도 알지. 귀요미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뭐 27 곱하기 뭐 3 이렇게 되면은 괜히 그러면 열받는다고. 나는 열받아.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영어 못해. 영어 못하거든. 그러니까 시황에서도 내가 영어 쓰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영어 쓴다고 해서 알아먹을 만한 영어만 써요. 뭐 그런 거 있잖아. How are you? 뭐 이런 거. Fine, thanks. 뭐 이 정도 영어만 쓰는 거지. 그 정도는 다 아실 만한 영어들이에요. 그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영어. 인플레이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영어만 쓰는 거야. 이게 완전히 초보자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중급자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황을 듣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으로서 난 어려운 기법,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난 중국말은 잘하잖아요. 네. 我是韩国人. 네, 발음도 너무 좋아. 근데 중국을 못 가고 있어. 중국 가는 거 너무 겁나요. 네, 제가 중국 딱 들어가기만 하면 애들 딱 긴장하잖아요. 환인 꽝린 탁탁탁 해가지고
네. 아, 중국 주식을 해야 되는데, 아이씨, 중국 그 코로나 때문에 얄미워가지고 한참 동안 안 봤더니 많이 올라버렸더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종목 파지 마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시황만 보세요. 전체적 큰 흐름만 보세요. 큰 것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정도만 아실 수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시황에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월급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거 왜 올라간다고요? 이거 왜 샀을까? 응? 我是韩国人. 예스님 중국말 조금 되시는 거야. 좋아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왜 산 거예요? 오늘 아침 시황에서 설명 들었잖아요. 뭐지? 플랜트잖아요. 한국 선제 이런 것들도 이거 기자재 쪽이죠. 지난번에 있었던 이거는 테마주까지 같이 엮이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 네. 이 한국 선제는 누구 테마인지 알겠죠? 네. 이거는 기자재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석유 가격의 인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었잖아요. 석유가 완전히 박살날 걸 생각했습니까? 이거를 모르신다고? 그럼 어떡하냐? 그걸 모르면 어떡해? 찾아봐요. 그러면 S-오일이라든지 뭐 우리 저기 사실 이노베이션도요. SK 이노베이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배터리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씀드렸을까? 석유 가격 인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석유 가격 인상. 오, 시간이 뭐야? 벌써 20분 됐어요? 와, 진짜 오늘 아직 네, 할 말 많은데 시간이 금방 가는구나. 아무튼요. 그 정리를 좀 이제 해드릴게요. 저점 매수만 좀 하세요. 저점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말고 이걸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SK 이노베이션 뭐 LG하고 뭐 합의가 되네 안 되네 뭐 그 걱정만 하실 이유가 없어요. 네. 버라이어티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타치 딱 해갖고 네, 이 자리로 오세요. 대신 이 정도 수다를 떠실 수 있어야 돼. 네. 이게 그 아줌마들 김장에서 네, 제가 책 팔러 다닐 때, 네, 아주 어릴 때 책 팔러 가서 그 김장하는 아줌마에게 밥을 얻어 먹으면서 단련한 이 네, 주댕이 아닙니까? 그 정도는 나와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은 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달 내내가 아니야. 그 저점 매수는요,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주절주절 되고 있는 게 저점 매수입니다. 요새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와닿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많이 샀기 때문이다. 겠죠. 왜? 초보자분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에 많이 물렸어. 기아차에 많이 물렸어. 고점에서 많이 물렸거든요. 그리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신규 종목들은요, 하지 마세요. 신규 종목들은 뭔가 특별하게 소스가 있거나 내가 정말 자신이 있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은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상장하고 나면 그날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 상한가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못 잡으실 거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안 치고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작살 날 겁니다.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 상장은 하지 마세요. 그건 물량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SK 바이오팜 보세요. 이거 봐봐. 이게 뭐 상상상 가니까 이놈이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에 열풍을 일으킨 주범이 있겠죠. 네, 무지하게 올라가 있지. 근데 이거 물량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이 뭐 계속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예수 걸린 것도 팔아먹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응? 그 다음에 SK가 일단은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팔아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서 현금 만들 거야 라고 작년부터 부르짖고 있었어. 그 이번에 팔았잖아.
이거 SK를 욕할 거 아니잖아요. SK 바이오팜이 그런 거에 노출이 다 되어 있는 거. 이 신규 종목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점 매수, 고점 지옥. 꼭 그것만 명심하세요. 그리고 신규 종목은 하지 마세요. 신규 종목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또 물량이 다 빠져나와야지 됩니다. 다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점인지 아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고점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주식이 고점인지 아닌지만 잘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갖고 가야 되겠다 아니겠다 그런 답이 나오실 거예요. 시장도 어떻게 보면 고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점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횡보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관하지 않겠다라든지, 뭐 여기 어떠한 그 뭐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이런 거 나왔으면은 저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없어. 주가가 내려갈 만한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라는 것은 올라갈 뭐 상황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려갈 일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조정만 받지 않으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횡보, 상승 다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주도하는 애들이 지수 관련주니까 대형주가 수익을 볼 테고요. 횡보가 나갔다는 것은 대형주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중소형주가 움직인다는 얘기겠지. 시장이 하락을 가게 되면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답이 없어. 어차피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장이 나오게 되면 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움츠려야 돼. 손실이 안 날 수 없습니다. 네, 손실 안 날 수 없어요. 근데 손실을 조금만 보자, 이것이 목표입니다. 상승장에선 많이 먹자가 목표고요. 횡보장에선 본전만 하자, 아니면 시좀 뿌려놓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유료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니까 일단은 무방만 들으세요. 유료방송에 대한 궁금증은 갖지 마세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가입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방송 들으세요. 초보자분들은 무료방송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배당 줍니다. 배당 주는 걸로 나왔죠. 이번에 배당 얼마 준대? 결정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이 얼마가 나오나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왜 몰라요? 아니, 많이 들었는데 유료방송은 모른단 말이야?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광고를 했는데 이거 아직 결정 안 났나? 배당 준다는 거? 배당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당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이 왜 뭐 얘기가 없는 거야? 나올 거예요. 배당 나올 겁니다. JM님, 5,000원이나 줬어? 명품 강의를 잘 들으셨다고. 잘하셨어요. 5,000원,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5,000원이 5만원으로 들어갑니다. JM님 슈퍼채팅 5,000원 나올지는 감사합니다. 모르겠네. 성투사님 명품 아무튼 강의 오늘 잘 줄 겁니다. 들었습니다. 이거 올해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신청은요, 가입에 대한 관심은 저 때 보세요. 이벤트를 할 때, 그럴 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정 못 참겠다 그런 분들은 뭐 지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것만 알고 오세요. 항상 제가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입을 하고 나서 당장 수익이 날 거다. 내 계좌가 당장 마이너스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내가 당장 부자가 될 것이다. 그딴 꿈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세요. 일단은 오면은 일단 해병대 캠프야. 아시죠? 일단은 물리고 목봉 체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은 갯벌부터 구르는 거야. 아시죠? 계좌 수익 잘 안 납니다. 처음부터 잘 안 나온 거니까 그거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고 오세요. 근데 기다리면 거기에 대한 보답은 다 받습니다. 아시죠? 군대 짬밥을 먹다 보면 계속 이등병으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상병도 되고 병장병 되고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왕좌에 앉아가지고 막 군림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바닥 청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방을 많이 들으세요. 네. 무방을 많이 들으시고 물리는 거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네. 내가 완전히 뭐 그냥 나쁜 놈인 줄 알잖아. 네. 고점 불지옥보다 낫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해요. 답이 없진 않아요. 물려도 답이 없진 않습니다. 네, 답이 없진 않으니까 자 일단은 수익 내서 가입들 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 계속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모두 이제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즐겁게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뭐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내린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는 내려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매수만 항상 조심하시고요. 주식에 대한 관점은 좋은 종목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시간이 계속 지나가요. 또 그만 끝낸다는 것도 더 해버렸어. 자, 고맙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돈 많이들 버세요. 네.